네, 신기수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또 과감하게 2차 전지의 바닥을 잡아주셨던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신기수 전문가 현재 2차 전지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본격화될 종목 장세에서 최고의 전략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신기수 전문가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 진단받고 싶다. 내 종목이 오늘 주인공이 돼서 분석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남필상 전문가와 오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SK 바이오팜.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네, 15만 5천 원요. 15만 5천 원에 비중 얼마십니까? 네, 20%. 20% 있으시고요. 네. 예, 손실이 3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시청자님. 손실 볼 수 있죠.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안 보고 투자하는 분 안 계십니다, 시청자님. 예. 자, 지금 오늘 종가는 1.9%가 상승한 96,3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4거래일 연속의 상승 일어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이거 산지가 2년도 넘었는데, 네. 기다리면 매수가가 올 건지, 중간에 어느 정도 팔고, 좀 기다렸다 또 가야 할 건지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방법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SK 바이오팜 지난해 저점이 5만 900원이었고요. 올해도 5만 7천 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고점이 10만 원 선 아래였기 때문에 이 9만 6,300원 선에서 우리 시청자분 고민되실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에서 손실을 좀 축소한 수준에서 매도하고 다시 기다려 볼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손실폭을 많이 줄일 수 있을지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필상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전략 제시해 주시죠. 예. SK 바이오팜은 최근에 이제 잘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흐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15만 5천 원 너무 높습니다. 제가 밸류에이션 보니까, PBR 기준으로 최고치로 가도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격까지 쉽지 않은 게 또 12만 원 정도의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일단 12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을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13만에 14만 사이 이 최종 공격으로 나머지 물량 다 매도하시는데, 지금 이 종목이 조금 애매한 게 빠졌을 때 재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년도하고 후내년도 그 실적 예상치를 보니까 증가는 하는데 성장률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거 보면은 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은 게 한 8만 3천 원, 8만 7천 원 정도의 리바운드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올라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참고하셔서 매도하시고, 여기서 바로 이제 조금 꺾어진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음봉이나 뭐 5일이탈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일단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그 절반을 8만 7천 원에서 재매수하셔서 거기서 기술적으로 리바운딩 할 때 그 10%와 플러스 일종의 이제 단가가 조금 낮은 셈이니까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에서도 조금 더 같이 털어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확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상승 때 12만 원 매물대까지 도달하면 그 선에서 매도를 하면 되지만 만일에 이러한 시도가 또 불발로 그치게 된다면 음봉이 커질 때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꺾어졌다는 거에 대한 그 뭐 표시가 예,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음봉, 네. 예,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이슬 리탈했거나 하는 모습이 혹은 횡보하면서 주가가 아래로 살살 빠지기 시작하는 느낌.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하루라도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네. 예, 절반 매도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다시 잡는 그 절반에 대해서 예. 네,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들어보셨는데요. SK 바이오팜 대응에 도움 되셨을까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어려우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상장 당시 신약 세노바 메이트로 정말 크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고요. 상장 당시에 27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지난해 올해 주가 흐름 좋지가 못합니다. 일단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급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주 시장의 관심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을 이용하는 전략 제시가 됐는데요. 12만 원 선의 1차 매물대에서 절반 비중 축소, 2차 목표가는 13만 원에서 14만 원 선 제시를 하면서 반반 비중 줄이는 전략 혹은 여기에서 좀 하락하기 시작할 때 포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5일선 위주로 보시든 아니면 종가 기준 마이너스로 보시든 잘 보시면서 8만 7천 원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기 시작할 때 곧바로 비중 줄여서 8만 7천 원 선의 하방 경직성 예상하면서 재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고다연 님이십니다. 3기 EV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2만 1,00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수익까지 보고 나올 수 있을런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3기 EV입니다. 오늘 종가가 0.07% 하락으로 14,2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이분께서도 이 종목으로 뭐 30% 이상의 손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저희가 좀 자주 봐드리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남필상 전문가의 의견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좀 주목받고 있긴 한데 예. 재무 구조 괜찮을지 또 주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의견 주시죠. 3기 EV는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긴 한데 네.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면 좀 매물대가 좀 두꺼운 편입니다. 18,000원, 9,000원 이 사이에 매물대가 두꺼워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보시면 여기 며칠이죠? 7월 26일 양봉 만든 다음에 큰 뭐 매도 없이 빠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이 단기적인 지지로 해서 조금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다면은 매물대까지 접근하는 한 19,0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차량 부품 관련해 가지고 아직 그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수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한 번은 그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대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는 조금 장기로 보면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단기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우선 한 18,000원 정도 뚫어주면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만 본전 가격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로.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당장 크게 빠지지 않을 테니까 한번 지켜본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십시오. 네. 자, 3기 EV 매물대가 무겁습니다. 18,000원에서 19,000원대 매물대가 포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량 소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3,000원 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반등을 하면서 18,000원 선까지의 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은 수급이 부진하지만 한 차례 정도 하반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 1차적으로 18,000원 비중 절반 축소 고요. 이후에 나머지 절반 비중을 가지고 매수가에서 21,000원에서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전략 나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지금 바로 진단 받으실 수 있는 진짜 쉬운 진단, 매수가, 또 종목명, 비중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기에서 수다도 떨어주시고 또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택해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나온 피플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9,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9,0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7,610원, 3% 플러스 기록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이네요. 시청자님. 예, 손실은 뭐 10%대시고 비중 크지 않게 10% 가져가시는데요. 이 종목 어떤가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9,000원까지 올 수 있는. 네?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9,000원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아, 궁금하네요. 네. 그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9,000원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현재 추가 매수 가능한지 전략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라운피플 어떻게 볼까요? 예, 라운피플 그 모션 비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AI 기술 이용해서 그 3D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골프 같은 데서 어떤 속도라든지 날아가는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리고 이제 덴탈 쪽에서도 이빨 같은 거 모양을 수술 전후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주제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듯한데 이 기업이 실적은 아직 못 내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AI가 한번 돌면서 단기적인 시세는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한번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매집형이라고 하죠. 주가를 띄우기 위한 그 모양이 좀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형적인 매집형입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에서 딱 걸리는 그 시세? 이게 이제 매물대로만 봤을 때는 8,000원 뚫으면은 9,000원이 자동적으로 가는 그런 매물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세가 단기적으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AI 주목받으면서 이것도 한번 돌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10,000원에서 물량 정리한다. 그리고 한 9,000원 넘어갈 때 한 3분의 2 정도 정리하시고 3분의 1만 한번 더 지켜보십시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세게 분출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위로. 위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밑으로는 7,000원이 이제 지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물량을 추가하신 다음에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단 그럴 경우에라도 6,500원 밑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또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더 싣고 조금 리스크 테이킹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한번 노려보느냐, 그거는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길게 가져가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거 단기에 좀 시세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네. 단기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리스크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결정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라운피플입니다. AI 머신 비전 솔루션 기업인데요. 실적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남필상 전문가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과 사업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투자 심리와 테마 차원에서 순서가 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차트가 전형적인 매집형이라고 판단합니다. 목표가
손절가는 일단 9,000원 선에서 3분의 2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10,000원 돌파 여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인데 이 수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손절 라인은 6,5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용선제이님 한올바이오파마를 가지고 와주셨고요. 14,050원에서 15% 비중 실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0.61%가 오른 24,900원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고요. 이분께서 수익을 꽤나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15% 비중 또 잘 수익 실현하셔야죠. 예. 잘 기다려 주셨어요. 지금 매도 시점 다가왔을까요? 전략 주시죠.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자체도 좋고 또 증권사들 보면 이제 목표치도 한 3, 4만 원 이상 잡고 있어서 좋기 때문에 이미 수익도 많이 나셨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 수익을 이제 계속 보시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7,000원. 예. 이제 매물대가 이제 있거든요. 강력한 매물대가 좀 있어서 이 부분 접근하게 되면은 물량을 한 절반 내지 한 3분의 2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5,000원 정도까지도 나머지 물량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군요. 예, 딱히 네. 이미 이익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예. 손절은 필요 없습니다. 익절가도 없이 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긍정적인 평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업 펀더멘털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기술적인 대응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000원 목표가 절반 이상 비중 줄이고요. 나머지 내년 초까지 바라보신다면 2차적으로 35,000원 선까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루하루님 오셨습니다. 금호석유를 143,000원에 매수를 하시고 비중을 30% 가져가시는데요. 중국 리오프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유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마 그 기대가 좀 무너진 지는 꽤나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최근에 11만 6,900원의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0.08% 하락하면서 12만 5,9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손실을 입고 계세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그 석화 쪽은 한번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분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사이클 경기 민감주인 화학도 한번 들어올 걸로 보고요. 지금 장은 어떤 특정한 그 섹터가 물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은 특정한 섹터가 주목받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를 또 해 나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화학 쪽도 어쨌든 가격이 좀 싸져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시세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매수 가격대가 이제 좀 높죠. 14만 원이면은 14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 당연히 갈 것 같고,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깊게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밸류에이션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냥, 14만 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좀 줄이시라. 왜냐하면 증권사 목표치도 대부분 한 14에서 18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충 그 밸류에이션 봤을 때 14만 원 정도는 그래도 이 화학 쪽에 조금 주목을 못 받더라도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조금 장기로 보십시오. 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경기 좋아지면서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그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한 16만 원 그 이상까지 좀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하반기까지는 한 14만 원 정도 목표치로 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시고,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밀리진 않겠지만 가격 탄력을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지 이제 12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러면은 개별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악재라든지. 그러니까 좀 물량 줄이시는 그런 단기 대응도 같이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1만 원 볼까요? 12만 원. 12만 원. 예. 예, 최근에 밀려났었던 11만 6,900원이 신저가까지는 아니거든요. 신저가를 일단은 지지를 했습니다. 신저가는 11만 원 선 초반인데 이 선 지지하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호석유입니다. 화학주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로 단연 이 종목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관점에서도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동하기보다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제시가 됐고요. 14만 원 매수하신 가격 부근이죠. 1차적으로 이 선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16만 원 이상 목표가 설정했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손절가는 12만 원 선 이탈 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썬리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하셨습니다. 98,276원 이렇게 매수가가 쪼개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금씩 모으신 것 같고 비중은 9% 가지고 계십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일단 12만 2천 원에서 2%는 매도했습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남필상 전문가님께서 아까도 엔터주라든지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전고점을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또 명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마 명확한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종가는 13만 4천 원에 형성됐습니다. 대응 어떻게 할까요? 예, 이미 수익 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인수됐다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가치를 받고 있고요. 밸류로만 보면 이미 이제 좀 비싼 주식인데, 지금 AI나 로봇, 그리고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또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량을 좀 과감하게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만, 15만 원 뚫으면 또 머쓱해지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15만 원 뚫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전형적으로 이제 뚫기 위한 그런 거래량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들어온 걸로. 매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 수화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AI 로봇은 테마로서 계속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종목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마음으로 돌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시세가 급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줄이십시오. 보통은 시세 분출 단계에서는 큰 양봉 그려질 때 조금씩 줄이는 게 나중에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 더 가더라도 좀 덜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매수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구체적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힌트는 큰 양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양봉이 나올 때 오히려 또 기대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 대비해서는 높은 밸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밸류 부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인수 프리미엄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AI 로봇 아직 단순한 기대감, 남필상 전문가는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형태라고는 하는데 거래량을 판단했을 때 15만 원 선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 AI 로봇 테마 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양봉이 나올 때마다 비중 줄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인디언 기우제님 오셨습니다. DI 동일을 24,500원에 5%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 얼마에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DI 동일 오늘 0.47%가 오른 21,200원 선 종가를 형성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분께서 10% 넘는 손실이신데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 매수 가격대가 24,500원이죠. 네. DI 동일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기가 힘든 차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매물 구조가 상당히 그 두껍게 위에 쌓여 있어서 25,000원대.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알루미늄 박을 하는데 뭐 전기차 쪽에서 이제 그 알루미늄 소재가 무게 때문에 많이 이제 활용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기술적으로 이 회사가 독점적인 그런 뭐 그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진 않아서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 가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주면 일단 물량을 좀 줄이시고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상. 지금 비중은 말씀 안 하셨네요. 5%입니다. 5%. 5% 굉장히 그러면 부담 없으시니까 25,000원 정도면 저는 아주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매도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현기차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경쟁 구도가 현기차가 지금 현재 전기차 부분에서 경쟁력도 있고 잘하고는 있지만, 내연기관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내연기관 수요가 줄어드는 건 카니발라이제이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해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실질적으로 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확실하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과감하게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I 동일 다양한 사업을 하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섬유 소재, 의류, 알루미늄, 플랜트 등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인데요. 단기 시세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두터운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5,000원 단기적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2만 원 선 아래 잡았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동화기업입니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4,000원에 100%예요. 54,000원에 100% 비중 있으십니다. 네. 네, 전액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2차 전지 모멘텀 보고 들어가셨나요? 네. 예, 100%를 실어주셨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39,000원 오늘 종가 형성됐죠? 네, 네, 네. 예. 고생 중이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어느 정도 시기에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올까하고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했던 가격 이상으로 수익을 보시면 좋으실 텐데, 일단 30% 가까운 손실로 최근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동화기업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주식은 조금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액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수주가 좀 찍힐 걸로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 2024년, 2025년까지 보게 되면 실적이 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확실치는 않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가격대에서 뭐 이렇게 파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5만 원 정도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반등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 기준이나 내년 실적까지만 봐도 한 그 정도는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뚫고 6, 7만 원 이상 가려면은 2025년도에 확실히 이제 전기차 산업과 함께 회사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해서 우선은 저는
그 5만 원 정도 오면은 물량 너무 많으시니까 좀 반 이상 줄이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지금 가격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100% 매수하셨으니까 더 이상 매수할 수는 없네. 혹시 뭐 물량이 현금 있다고 혹은 추가적으로 뭐 현금을 더 투입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 유지하시고 여기서 더 늘리진 말라고 하셨네요. 장기적인 목표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회사 실적이 확인됐을 때 6, 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선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분기 실적을 좀 네. 확인해 보시고, 수주도 계속 뉴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확실치 않습니다. 이 기업이 뭐 좋다고 기대감만 키워놓고 빠지는 전형적인, 예를 들면 뭐 첨보라든지 이런 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막 좋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이유고, 그 이상은 예, 계속 그 실적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아직은 어느 시기 불확실성. 올까요? 시기적으로는 이 회사의 실적이 저는 2024년도 상반기에는 찍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기존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온 쪽하고 거래가 좀 있었죠. 근데 전액이 그렇게 뭐 그 메리트가 있지 않아서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하지만 2차 전지 수요 자체가 이제 폭발하게 되면 어쨌든 뭐 다양하게 이제 확산될 거거든요. 뭐 경쟁력 관련 없이 관련돼서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소재나 장비 쪽까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 온기가 확산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속 이제 실제적으로 이 회사도 수주가 있는지 또 이익이 찍히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떠신가요? 아니, 저는 한 4만 5천 원 정도는 어느 시기 올 건가, 그것만 알고 싶어갖고 전화드렸는데. 지금 이 비중이 다 실려 있으니까 많이 좀 부담스러우신 시기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기한이 지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4만 5천 원은 올해 안으로는 한번 도전할 것 같고요. 충분히. 예, 올해 안으로 한번 도전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제가 뭐 회사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뭐 특별히 매물도 없고 또 팔 만큼 팔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만 5천 원 정도면은 예, 올해 안으로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매도가 나올 만큼 나왔다는 판단이고요. 4만 5천 원은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네, 동아기업입니다. 전액 사업 영역을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5년까지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수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고 보면서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비중 절반 이상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회사 실적이 내년에는 찍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성장이 가시화돼야 실적 그러니까 주가를 좀 더 올려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진단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예, 하나 더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강님께서 셀바스 AI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25,800원에 1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셀바스 AI 오를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뭐 바이오도 많이 올라오고 AI, 로봇 등등 종목 다양합니다. 이 종목은 7% 오늘 강세를 띄면서 25,8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딱 시청자님 매수가에 오늘 종가가 나왔습니다. 15% 비중이신데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가격이 26,000원 주셨는데요. 오늘 매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예,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AI 쪽은 아직까지 뭐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아니라서 일단 매물이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정고점 돌파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전고점 돌파를 기대하면서 그래도 보통 35,000원에서는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도전하게 되면은 반드시 3만 원 이상에서 조금 큰 물량은 덜어내시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이제 추가 상승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21,000원에서 다시 한번 그 가격 주면은 또 한 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는 뭐 꺾어지는 거 보면서 물량을 약간 털었다가 다시 잡는 전략, 예. 그런 쪽으로 양쪽으로 열어놓고 위로 갔을 때는 물량 정리하면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거 한번 기대해보고, 꺾어져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잠깐 물량 좀 줄였다가 2만원, 21,000원 그 가격대에서 줄인 물량만큼 다시 한번 잡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물 소화가 된 상태고요. 전고점 돌파 준비 끝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선에서는 이제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만 원 선부터 비중을 줄이고, 만일에 각도가 둔화되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인다면 비중을 빠르게 줄이면서 21,000원 선 지지력 예상하며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공략 포인트 알아볼게요. 남필상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저번 주에는 이제 2,700 한번 도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2,650 넘어가면 매도 심리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싶고, 근데 또 경기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 상승 추세는 확보할 것이다라는 또 시장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려오면 사고 싶고, 전형적인 이제 박스피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니까 한 2,670에서 2,500, 위로는 2,670, 아래로는 2,550. 그리고 이제 외인 기관들 옵션 포지션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딱 그 정도에서 이제 가두리를 예상하는데, 오늘 옵션 양매수를 많이 했어요.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그 얘기는 다음 주 그 CPI 발표가 나고 나서 그 국채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위로 튄다든지 하면은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외인은 밑으로, 기관은 위로 조금 더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51% 정도 밑으로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염려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해서, 기본적으로는 박스피인데 이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세게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제 매크로, 그 이코노믹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경기 민감 시장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민감. 무슨 얘기냐면,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금리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계속 바뀝니다. 그 성장주가 계속 영향을 받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시면서, 사실은 뭐 빠르게 대응하자면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뭐 시장이 금리 민감 시장이다라는 것만 인식하시고, 뭐 새로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이게 금리 민감주인가, 금리가 상승했을 때 좀 뭐 안 좋은 쪽인가, 혹은 뭐 하락했을 때 조금 더 이득을 보는 쪽인가, 그런 거 정도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크게 보면 이제 섹터로 보면은 2차전지 조정 왔을 때 좀 사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지지선 잘 체크하시면서 2차전지에 대해서 좀 좋은 종목들 미리 공부해 놓으셨다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본재 쪽은 앞으로 2, 3년 그 큰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본재 쪽도 밀리면은 대표적인 게 뭐 이제 국방, 항공, 조선, 건설기계, 전력기계 이런 쪽이죠. 그런 쪽도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로는 클라우드나 사이버 보안 쪽이 한번 돌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일단 박스권에 갇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물과 옵션 시장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변동성도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금리 민감 시장이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자는 전략입니다. 일단 뭐 하방을 공격한다면은 2차 전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매수 관심으로 잘 또 지켜보자, 지지력을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자본재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까지 관심 업종 제시해 주셨네요. 남필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9시에는 미스터 진단 이어지니까요. 또 진단 궁금하신 분들 밤 9시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